안녕하세요. 저는 코나투스 학원에서 고3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차재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내년 윈터스쿨을 대비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전문 윈터스쿨을 이제 론칭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수학과에서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내년 수능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안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이제 수능이 체제가 바뀐 지 올해로 2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년 차에 맞춰서 아직까지 올해 수능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현재 출제가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좀 안내를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고 나서 수능 수학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아진 편입니다. 근데 이제 가형과 나형을 비교해 봤을 때, 과거의 가형, 나형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가형보다는 조금은 쉬워지고, 반대로 이제 나형, 문과 친구들이 보던 나형보다는 좀 많이 어려워진 형태가 돼서 가형과 나형의 어떤 중간 지점에서 조금 가형에 가까운 이런 형태로 현재 수능 수학이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2번 포인트가 중요한 부분인데, 전반적인 난이도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평가원은 준킬러의 난이도를 좀 높였어요. 그래서 준킬러의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반대로 이제 킬러 문제는 다소 쉬워지면서 아무래도 최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좀 쉽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대다수의 이제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혹은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체감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시험의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격차가 좀 심하게 벌어진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미 최상위권의 실력을 갖춘 친구들은 계속 잘 유지하는 형태로 수학 공부 방향을 진행을 해야 되고, 반대로 약간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친구들은 이번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서 그 격차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점수를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자, 3번 사항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2021학년도죠. 재작년 수능 가형 이과 친구들이 봤던 시험에서는 만점자가 이제 660명밖에 안 됐는데, 작년 바뀌고 나서 첫 해에 봤던 수능 미적분 선택자 중에 수학을 100점을 받은 친구들은 2,5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최상위권에서의 변별력은 수학에서는 좀 낮아진 편이긴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이과 친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대, 치대, 한의대 이런 쪽을 이제 지원할 때는 수학은 대부분이 100점 혹은 아무리 많이 틀려도 96점인 친구들이 대거 지원을 하니까 수학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데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위권 친구들이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요때 이제 학습량이 상대적으로 학교를 다닐 때보다 현저하게 적어진 느낌을 저는 이제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은 기본적으로 수원과 수투,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식을 구성하는 능력이나 계산을 하는 능력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하고 올라오는 과정인데, 그 고1 수학에 대한 학습이 뭐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정말 탄탄하게 잘 되어 있지만, 반대로 좀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게 이제 현재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고3에 올라가는 친구들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래도 이제 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수업이 좀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체력들이 약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위권 학생들은 그럼 과연 그 격차를 어떻게 좁혀 나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가오는 겨울방학 때에 확실한 어떤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인데요. 선택 과목은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제 미적분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미적분은 증가를 하고, 반대로 이제 확률 통계와 기하는 조금 감소를 했고, 특히나 기하가 대폭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첫 해에 비해서 지금 현재 두 번째에. 이게 이유를 제가 곰곰이 분석을 해보니까 기하가 작년에 수능에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기하를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미적은 양이 좀 많고 기하는 그래도 공부할 양이 좀 적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메리트를 느끼고 이제 기하를 선택을 했는데, 막상 대학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험인 수능에서 기하가 어렵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올해 이제 고3들이나 재수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하에 대한 선택이 좀 망설여지는 거겠죠. 그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느껴져서 기하가 좀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과 친구들이었죠. 확통을 선택하던 친구들이 이제 보니까 공통 과목의 비중이 제일 높고 수원수투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고, 반대로 선택 과목은 4점짜리가 3문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미적분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래서 문과 상위권 친구들이 미적분을 선택해서 수학을 응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예 문과에서 이과로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미적분은 점점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고, 반대로 이제 확률 통계나 기하, 특히나 이제 기하에 대한 선택자 감소가 조금 눈에 띄는 게 이제 올해 경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EBS 연계 교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작년 수능, 그러니까 2022학년도 수능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시사점을 갖고 있는데, 작년 수능의 핵심 테마는 뭐냐면, 수학을 그냥 교과서대로 차분하게 잘 탄탄하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 혹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나 여러 상황들을 연습했던 친구들한테는 체감적으로 낯설긴 하지만 생각보다 풀다 보니까 쉬운데, 이렇게 느껴지는 반면에, 흔히 말하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만 집중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작년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또 수능이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EBS 연계 교재가 작년부터 이제 간접 연계로 바뀌면서 아이들이 이제 EBS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 이 연계 교재를 안 풀게 되죠. 예전엔 직접 연계니까 무조건 풀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간접 연계라는 말 때문에 에이, 수학은 뭐 연계가 돼봤자 얼마나 되겠어 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는데, 작년에 나왔던 좀 참신하게 출제가 됐던 주제들 중에서 EBS 교재에 있던 문제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면, 뭐 수학 문제가 당연히 뭐 영어 지문이나 국어 지문처럼 똑같은 지문이 나오지는 않지만, EBS 연계 교재에서 다뤄졌던 주제들, 뭐 속도와 거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본적인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제 함수를 추론하는 이런 형태들을 그래도 접해는 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 주제에 대해서 정리는 해봐야 우리가 이제 수능장에 갔을 때 낯선 문제가 나와도 조금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풀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요 간접 연계 비율도 무시를 못할 수준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1년 동안 공부를 해 나갈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1단계 윈터스쿨에서 요 부분은 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당장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크게 A반과 B반의 형태로 수준별로 나눠놨는데, A반 친구들, B반 친구들이 나눠지는 가장 기준은 뭐 전반적인 모의고사 성적이나 그 다음에 입학 테스트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선택 과목의 진도 차입니다.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중에서 나는 미적분을 선택을 할 건데, 지금 2학년 2학기다 보니까 이제 수투를 내신을 보고 있죠, 대다수의 학교들은. 그러면 나는 미적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겨울방학에 왔는데 미적분을 한 번, 두 번, 거의 2번 가까이 반복한 친구들이랑 같이 들으면 굉장히 좀 차이가 크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선택 과목을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좀 더 깊게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고, 반대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학습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놔야 이제 3학년 1학기 때 내신도 아무래도 이제 선택 과목, 뭐 미적분이나 아니면 확통이나 기하를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뭐 내신 대비의 측면까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도 어쨌든 간에 수능에 출제가 되는, 8문제가 출제가 되는 파트이다 보니까 기초부터 정말 연산부터 차근차근 겨울방학 때부터 다져서 선택 과목 공부 비중이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공통 과목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놨고, 그 다음에 공통과목도 실력별로, 수준별로 나눠서 본인에 맞는 수업을 최대한 들을 수 있게 반 세팅을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3월과 6월 평가원 전까지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심화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개념은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에이 공식이나 뭐 이런 것들 그냥 용어 정리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 수능에 자주 출제가 되는 주제인데 개념서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적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합성함수의 극대극소라든지 아니면 미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념서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유형화가 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개념서만 가지고는 학습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개념서 이외에 저희 학원에서 만든 자료를 통해서 수능에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꼭 공부해야 되는 그런 주제들까지 심화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기출도 당연히 정리를 해야죠. 기출도 정리를 해서 평가원, 그 다음에 교육청, 기출은 확실하게 완벽하게 1학기 때까지는 정리를 한 다음에 6월 평가원 이후에 이제 6월 평가원의 출제 경향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이제 수준별로 학생에 맞는 N제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N제 문제풀이는 저희 이제 학원 내에서 선생님들끼리 만든 어떤 자작 문항이나 아니면은 사설, 최근에 나왔던 뭐 대성, 이투스 모의고사 이런 것들 중에 우수 문항 이런 것들을 조금 약간 선별을 해서 변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제별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10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당연히 수준별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컨텐츠들 중에서, 모의고사 컨텐츠들 중에서 각자의 위치에 맞는 요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시간 관리, 그 다음에 목표 점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실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답을 찾아 나가는 꿀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는 과정으로 1년이 쭉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뭐 특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주제별로 테마 특강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1년을 통해서 하고, 결국은 목표는 수능 수학 1등급을 달성을 하는 거죠. 목표는 수능 수학 1등급을 달성하는데,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확률 통계 선택하는 친구들 중에서 1등급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도 맞고요. 전체 뭐 1등급 인원 중에 거의 5%에서 6%만 확통 친구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뭐 미적분이나 기하하는 친구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한 문제 한 문제의 배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한 문제 한 문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문제를 최대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맞춰서 등급을 최대한 높이면 여러분들이 내후년에 대학을 갈 때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렸고, 이따가 이제 수학 동영상 2편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학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드릴 건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능도 있고 내신도 준비를 해드립니다. 뭐 3학년 1학기 때까지도 학종이나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내신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는 기본적으로 수능형 개념, 특히나 선택 과목에 대한 개념 수업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학습을 시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EBS 연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이제 수능 특강,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수능 완성을 통해서 EBS 연계 교재 중에서 꼭 공부해야 되는 주제들을 선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업이 들어가고, 그 수업 내용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는 이런 과정까지 다 거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은 당연히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출 분석은 적어도 최근 개정되고 난 수능 2020년부터죠. 2020년, 2021년, 2022년
요 3개년 정도의 기출은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제까지도 확실하게 다져 놓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심화 문제풀이인데 이 부분은 이제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기출에서 배웠던 주제들이 약간의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표현이 바뀌었을 때 혹은 약간 어렵게 해석이 들어가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를 실전 연습 형태로 연습을 하는 것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1년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한눈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편을 간단히 맞춰보면 겨울방학 때 수학 과목을 채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이 말을 좋아하는데 초격차라는 말이죠. 격차를 초월한다. 그래서 이미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미 상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수능 수학이 완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반대로 정말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수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인강만 가지고는 좀 한계를 느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이제 격차를 줄여나가야죠. 이 겨울방학을 통해서 격차를 줄여나가고 그 기본적인 내용들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기본기 탄탄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코나투스 학원 고3 전문 윈터스쿨에서는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과 풍부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편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겨울방학 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